비행기를 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환승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몇 시간을 공항 라운지에 앉아 멍하니 보내곤 하죠. 그런데 여기 환승 대기 시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쓴 한 여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인 그녀는 비행기 환승, 대기 시간이 고작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데 혼자 짐을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서울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고 다음 비행기까지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정거장을 거치는 일반 열차와 빠르게 직행하는 특급 열차. 그녀는 돈 대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1인당 26,000원짜리 특급 열차표를 끊고 단 4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는데요. 잠이 부족한 몸에 40분간 조용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기차는 대부분 낡고 요란합니다. 역사가 운치 있는 경우는 있어도 빠르고 조용하고 깨끗하게 40분 안에 도심으로 데려다주는 열차는 흔하지 않죠. 그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공항철도는 이미 그 자체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1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외관 바로 옆으로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서울의 풍경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숨쉬는 도시. 그게 서울이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인상인 것이죠. 서울역에서 나오자마자 펼쳐지는 고가 보행로. 원래 자동차가 쌩쌩 달리던 고가도로였는데 이걸 통째로 보행자 전용 산책로로 바꿔버린 겁니다. 머리 위로는 서울의 하늘이 열려있고 발 아래로는 복잡한 도로가 지나가는 구조. 시끄러운 차 소리 위를 걷는데도 묘하게 편안한 이 공간이 그녀에겐 서울이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인지 처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라고 맙니다. 여기서 산 커피 한 잔인데 컵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한국은 커피 한 잔을 담는 컵 하나에도 예사롭지 않은 감각을 담아낸다고 느낀 것이죠. 한국의 카페 문화가 왜 전 세계에서 유독 주목받는지 그녀는 그 이유를 직접 손에 쥐고서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명동으로 향하는 시간. 서울에서 단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누가 봐도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바로 명동입니다. 화장품 매장, 길거리 음식, 인파, 소음, 불빛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명동 거리는 잠 못 잔 상태에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에너지를 가진 곳이죠. 명동 거리는 그야말로 불구경입니다. 불꽃이 치솟는 쿠킹쇼, 눈앞에서 즉석으로 완성되는 음식들, 한쪽에서는 왕새우 치즈구이, 반대쪽에서는 유리 카라멜로 감싼 딸기, 쇠꼬챙이에 꿰어진 정체불명의 튀김들, 화려한 비주얼의 음식들이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그녀가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리하는 분들이 눈썹이 멀쩡하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라고요. 길거리 음식을 직접 먹는데 조금 망설였다고 합니다. 반은 먹고 싶고 반은 뭔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녀가 찾아낸 해답이 있었는데요. 남이 만든 걸 먹기 불안하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이 바로 닭갈비 식당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화로가 박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생닭고기, 채소, 각종 밑반찬이 쫙 깔리고 이제 직접 올려서 익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국의 이 내가 굽는 식당 문화는 외국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식당은 주방에서 완성된 음식이 나오는 것이 기본이고 셰프의 몫을 손님에게 나눠주는 방식 자체가 낯선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직원이 수시로 와서 재료를 추가하고 잘 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참여는 그냥 명목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덕분에 뭔가 직접 만든 것 같은 기분은 들었고 결과는 완벽하게 맛있었어요. 두 명이 닭갈비 한 판을 가득 즐기고 나온 총 금액이 고작 33,000원. 러시아에서 같은 볼륨의 식사를 하려면 최소 2배 이상의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대단한 경험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인 것이죠. Но место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И дело не в самой еде. Еда здесь это повод. Повод собраться, что-то делать вместе. Да, нам, туристам, помогали, объясняли, показывали. 배를 채운 뒤에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왔다면 반드시 마셔봐야 한다는 메론맛 우유를 사기 위해서였는데요. 연간 수억 병이 팔린다는 이 음료. 그녀는 한 모금 마시자마자 왜 이게 국민 음료인지 바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즉석 음식, 디저트, 심지어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까지 있는 이 공간은 24시간 열려있고 동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입니다. 러시아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이런 편의점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그녀의 눈에 이 평범한 편의점 하나가 작은 세계처럼 보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서울 거리를 걸으며 가장 신기하게 느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포함해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해 온 그녀에게는 낯선 도시의 어둑한 골목에서 자동으로 켜지는 경계심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는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골목을 돌았더니 샤넬 부티크가 나왔고 정류장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내면에 있던 경계심의 회로가 하나씩 꺼져간 것이죠. 밤의 명동은 낮보다 더 빛났습니다. 수많은 광고판과 네온사인이 거리 전체를 낮처럼 밝혔고 그 빛 속에서 한국 여성들의 피부에서 나는 윤기와 광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너무 눈부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요. 뭔가를 다 쓸어 담아서라도 나도 저렇게 빛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 뷰티 산업이 전 세계 여성들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목적지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원래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였던 곳을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산책로로 완전히 바꿔버린 이 공간. 밤에 조명이 켜지면 물 위에 빛이 반사되며 마치 다른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요. 길을 걷던 그녀는 청계천 인근에서 뜻밖의 장면과 마주칩니다. BTS의 컴백을 알리는 대형 설치 조형물이 빛을 내뿜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음악, 문화, 도시 인프라를 하나로 엮어내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Прилич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рекламы. Здесь светло как днем. И, конечн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посвящена бьюти-индустрии. 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да, кожа у кореянок потрясающая. 그녀는 이걸 더 오래 보고 싶었지만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그녀. 그런데 공항 안에서도 한국은 끝내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항 안에 태권도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가린 채로 뛰어오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격파하는 장면. 관람하는 사람들 모두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느낌이었다고요. 한국이 공항에서 첫 만남을 가지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나 이런 나라야. 어때? 한국 전통게임, 한복체험, 전통공연, 태권도, 격파 시범까지 공항 안에 이미 한국이 통째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덕분에 그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서울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Порт невероятно красивый. Везде зелень, много света, и т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ожешь гулять с полным ощущением открытого прият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Еще отдельно меня покорил 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где собрали все, чем гордится Корея. И красивые вещи ручной работы, и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самых разных. 몇 시간짜리 환승 여행이었습니다. 잠도 2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짐도 들고 다녀야 했고 비행기 시간까지 눈치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영상을 마무리하며 남긴 말은 명확했습니다. 서울에 잠깐이라도 들른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그 서울역, 그냥 그 명동, 그냥 그 편의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평생 처음 겪어보는 도시의 친절함이고 처음 맛보는 닭갈비의 진함이고 처음 느껴보는 새벽 거리의 안도감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살아가는 이 도시가 누군가에게는 비행기까지 갈아타며 달려오고 싶은 곳이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